자, 제가 올 시즌 초반에 유튜브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 올 시즌에 15골 이상 갑니다. 자, 토트넘 맨유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올드 트래포드 복귀 경기였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합인데요. 전반전 토트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레시포드가 완전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레시포드가 선제골을 전반 6분 만에 뽑아냈고 그 뒤로도 레시포드가 굉장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 루카스 모우라와 오리에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맨유가 전반전 리드를 잡았는데 맨유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맨유가 전반 한 30분 될 때까지 굉장히 몰아붙이면서 골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 골이 나오진 않았고 그러면서 전반전 막판 후반부에 알리 선수가 정말 출중한 개인기로 1대1 동점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왼쪽 윙어로 출전했는데 무리뉴 체제에서 앞선 3경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비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고 있어요. 이제 왼쪽에 베르통원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베르통원이 수비를 어느 정도 잘 커버를 해주면서 제임스를 잘 막아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때도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왼쪽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로즈가 뛸 때나 뭐 베르통원이 지난 라운드 경기가 좀 좋지 않았을 때 이럴 때 비교하면 수비 부담 많이 좀 덜었고요. 그런데 오른쪽 수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경기 중반에 무리뉴 감독이 오른쪽으로 보내서 일시적으로 수비를 좀 시키긴 했는데 자, 그런 움직임. 그리고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지금까지는 계속 터치라인 쪽에 붙였었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위치를 거의 뭐 완전한 윙어처럼, 클래식 윙어처럼. 그런데 오늘은 공격하는 상황에서 중앙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알리가 오히려 왼쪽으로 많이 빠져주거나 이선으로 내려오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많이 올라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손흥민의 변화된 움직임이 전혀 전반전에는 공격적인 기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왜냐? 뒤에서 볼 배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맨유에게 선제골을 너무 일찍 내준 거죠. 맨유가 한 골 넣고 지금 수비하는 상황에서 전방 압박을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많이 내려가는 수비를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들이 기회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반전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 루카스 모우라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루카스 모우라가 공격도 안 되고 게다가 오리에하고 줌 둘이 거의 더맨더머급의 지금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벤치 자원도 싹 그렇게 좀 훌륭하지 않아요. 지금 토트넘 벤치가 데니 로즈, 에릭 다이어, 로셀소, 포이스, 에릭센, 은돈벨레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의 변화 외에 과감한 시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맨유는 선발 라인업으로 어떻게든 좀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지금 마르시알하고 포그바가 좀 부상으로 이탈을 했고 벤치에 이제 마타, 뭐 페레이라, 뭐 루크쇼, 가너, 튀앙제브, 뭐 브랜드 윌리엄스 이렇게 있는데 참 박지성 시대의 맨유하고 비교하면 참 끔찍하네요. 맨유 수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전반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후반전에 맨유도 어떻게 나올지 소시아르 감독의 어떤 그 지략, 전술적인 역량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전 될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전반전에 많이 지쳐 보였어요. 근데 손흥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델레알리도 많이 지쳐 보였고요. 토트넘 선수들, 특히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지쳐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 전술적인 변화, 또 선수들의 위치적인 움직임, 또 적절한 타이밍 교체 이런 걸 통해서 바꿔나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후반전. 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을 쫓아낸 자신의 헌신짝처럼 내버린 올트래포드 원정 아니겠습니까? 무리뉴 감독도 이를 갈고 왔을 텐데 과연 후반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손흥민의 전진 배치가 성과를 낼 것인지 후반전에 또 수비시키지 마세요. 무리뉴 감독님. 네. 후반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올 시즌 초반에 유튜브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레시포드가 올 시즌에 리그 15골 이상 넣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하나 하겠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예언. 마커스 레시포드 올 시즌에 15골 이상 갑니다. 네, 오늘 레시포드가 정말 맹활약을 하면서 맨유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멀티골을 넣었고요. 뭐 골도 골입니다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 과정에서 레시포드가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정말 뭐 에이스, 정말 돋보이는 플레이를 했어요. 후스코닷컴에서 이제 AI로 평점을 매기잖아요. 이 평점에도 보면 재밌는 게 맨유가
나머지 전원은 다 6점대 평점이고 레시포드만 9.3점입니다. 네. 마지막에 경기 종료되면서 프레드하고 암비사카를 살짝 올려서 7.0을 주긴 했는데 예.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리에 다음으로 높은 평점 받았어요. 오리에한테 이렇게 평점을 잘 줬다고? 예. 오리에가 7.8점, 손흥민 7.3점이고요. 골을 넣은 알리 선수는 7.2점입니다. 알리가 사실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많이 좀 부진했죠. 예.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 돌파 8번 시도했고요. 네, 슈팅 한 번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이 뛰면서 수비와 공격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활약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와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를 그동안 무리뉴 감독이 왼쪽 사이드 측면으로 거의 클래식 윙어에 가까운 위치에 두고 썼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격하는 상황에서 수비할 때는 측면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뒤에 있는 베르통과 함께 상대 데이비 제임스 선수 마크하는데 좀 힘을 썼습니다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알리가 왼쪽으로 빠지고 해리케인이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전방 공격을 많이 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토트넘이 정말 못했죠. 특히 빌드업이 완전 엉망이었고 전진 패스가 거의 잘렸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많이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격적인 기여가 없었습니다. 오늘 2019년도 아마 토트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화면에 덜 잡힌 손흥민의 터치가 가장 적은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공격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후반제 20분께에 에릭센이 들어오면서부터는 확실히 원래 뛰던 왼쪽 사이드에 치우쳐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맨유가 정말 수비적으로 조직력이 괜찮았고요. 워낙 또 중원에서 프레드하고 맥토미니 조합으로 이렇게 압박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 두 선수의 조합이 괜찮았습니다. 윙크스 시소코 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오늘 맨유의 중원이 압승을 했습니다. 토트넘이 오늘 이제 졌는데 아까운 패배가 아니라 좀 완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공격적으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무리뉴 감독 오고 나 첫 패인데 사실 무리뉴 감독 오고 나서도 수비 쪽으로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또 후반 한 20-30분 이후로는 체력이 급전직하면서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공격도 안 됐습니다. 공격이 안 되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계속 살인 일정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토트넘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판타스틱 4 데스크라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만 결국 케인, 알리, 손흥민, 에릭센 이 선수들은 거의 노예처럼, 노예라는 표현이 그렇군요. 네. 머슴처럼 쉼없이 계속 뛰었잖아. 이런 피로가 누적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알리하고 손흥민, 케인 지쳐보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손흥민 선수가 윙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게 무리뉴 축구가 전체적으로 앞서내는 선수들에게 그런 많은 뛰는 양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집중해서 보니까 우리는 전지적 손흥민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케인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공격보다 수비 부담이 늘어난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고요. 알리도 그렇고 오늘 다 지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팀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피로가 너무 누적이 돼서 좀 어려운데 제 생각이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전 때는 이미 챔피언스리그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런 선수들 쉬게 하고 좀 어린애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나.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다음 일정이 이제 주말에 번니와의 경기 있고 주중에 다음 주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원정 있고 울버햄튼 원정 있고 그 다음에 주중 경기 쉬지만 이제 첼시 경기 그리고 박싱데이 바로 사흘 뒤에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그 다음 또 사흘 뒤에 노리치 시티 원정 그리고 또 나흘 뒤에 사우스햄튼 원정 이 일정이 미쳤어요. 예. 1월 2일, 1월 5일도 FA컵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분명히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휴식을 줘야 된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저는 이제 토트넘 첼시 경기 보러 가거든요. 축도 원정대 아직도 모집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투어에 문의 한번 해보시고 자 근데 이 경기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 내가 보러 가니까. 이 토트넘 첼시전이 또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골이 나왔던 경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일정 관리 해줘야 되고요. 무리뉴 감독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페이스로 간다면 토트넘은 정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좀 필요한 토트넘입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윙크스 아쉬웠고 오늘 루카스 모라 아쉬웠고 근데 더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선수 교체를 선수 변화를 통한
어떤 그 향상을 꾀하기에는 지금 토트넘 선수가 너무 없어요. 라멜라도 부상이고 기존에 있던 선수들 자체가 폼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제 생각에는 이런 패턴이라면 본인 잘하는 약간 버스를 세우는 축구로 회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히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무리뉴 감독 현실적인 목표는 4위 안에 드는 걸 텐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끝나게 되면서 4위 첼시하고의 승점차 9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좁히질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맨유한테도 역전을 당했고,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많아지는 오늘 패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손흥민 선수, 여러분 윙백은 아니에요. 예, 수비 가담을 많이 하고 뭐 그 히트맵이나 이런 걸 봐도 수비 쪽에서의 그런 터치가 많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격수고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비 가담이 많아지고 피로가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스퍼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 같이 뛰는 선수들이 체력도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너지가 좀 안 나긴 하는데, 아무튼 위기입니다. 토트넘은. 네, 1월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누굴 데리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시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계속 저와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유튜브 폴리TV, 네이버 TV, 저희 폴리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격 포인트가 없었네요. 네, 매 경기 뭐 골이든 도움이든 기록을 하면서 우리를 기쁘게 해줬었는데, 지금 우리 안 기뻐도 되니까 빨리 체력 회복을 해서 다음 경기 좀 더 힘있는 모습, 스마일 보이답게 웃는 모습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